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채와 자본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제 5절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유동부채. 자,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입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등의 개정과목들이 있죠. 자, 매입채무에는 개정과목이 두 개가 있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업 두 개죠. 네. 그래서 우리 TAT 2급 교재에서는 유동부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냥 나열만 해놓고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로 넘어가는데, 비유동부채에서 사채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사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재 구성을 보면은 우리 FAT 1급에서는 사채에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만 책에다 실어놨죠. 네. FAT 1급 하고 오신 분은 사채에 대한 부분이 FAT 1급에도 나옵니다. 근데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만 나오는데 TAT 2급은 발행 시 하고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또 만기 때 원금 상환하는 회계 처리, 이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보면은 우리 그 자격 시험에서 TAT 2급보다는 TAT 1급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TAT 1급에서 사채에 관한 문제가. 네, 아무튼 TAT 2급 교재부터 포함이 돼 있으니까 TAT 2급에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채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인이, 주식회사라는 건 법인을 말하는 거죠.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면 1년, 만기 1년, 올해 빌릴 때 내년에 아니면 짧게는 6개월 만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채를 발행하면 보통 3년입니다. 보통 3년.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하는데 주식을 발행하면 더 좋겠으나 주식 발행보다 사채를 발행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라는 것은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이에요. 그것을 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사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해주는 약속 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래요. 회사가, 이게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이 사채권자에게,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이렇게 유가증권을 줍니다. 사채권을. 그리고 돈을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회사는. 그럼 회사가 이 돈 가지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채권에는 매년 또는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든 언제 이자를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간 이자.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치 이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연 1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1년치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한 날,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상환해줘야죠. 돈 잘 썼습니다 하고 사채권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줍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는, 이 발행한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그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표에 있는 거예요. 사채 발행 및 현금의 흐름. 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 사채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년, 사채 발행자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 그걸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또는 표시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이라는 건 뭐냐? 사채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액면 금액으로 사채를 분개할 때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도 액면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 액면 금액이라는 건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채 하면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만기 때 갚는 것도 액면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액면 이자율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사채에 표시되어 있다 해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이자 지급일에 지급한 현금 지급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거기 표시된 바로 액면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이 된다, 사채권자에게.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이것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 발행을 하거나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또 같으면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으면 액면 발행도 있습니다. 액면 발행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발행에 관한 회계 처리가 나오죠.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걸 다시 여기 표로 정리한 거죠.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더 높으면 우리 회사 사채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또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똑같으면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돈을 판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같으니까 액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빌려주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더 주겠다? 그러면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권자들에게 우리 사채를 100만원짜리 사채를 100만원에 안 팔고 우리가 이자 더 줄 거니까 이거 100만원에 파는 건 좀 곤란해요. 조금 더 받아요. 얼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판다 해서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할증 발행. 자, 그래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우리는 이 발행자 입장에서만 알면 돼요. 사채 매입자 입장은 여기서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는 사채이기 때문에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되고요.
예,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액면 발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숫자를 줄여서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원짜리를 100원에 발행하는 게 이게 액면 발행이에요. 그럼 분계는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사채 100원 이렇게 됩니다. 액면 발행은. 자, 근데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를 해요. 100원. 그런데 할인 발행했으니까 100원을 못 받은 거예요. 90원 받았어요. 그러면 10원은 뭘로 기록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사채가 액면가는 100원짜리인데 90원밖에 못 받는 할인 발행을 했어요. 언제 그렇게 하죠?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할인 발행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의 반대쪽에 있죠. 사채의 차감 계정. 사채의 차감 계정.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자, 사채가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대변의 부채 증가는 항상 액면가로 씁니다. 사채 100원. 근데 얼마를 현금을 받냐면 110원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은 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럼 요 1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건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 사채의 가산 계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기억해 두십시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 어떤 계정 과목들이 등장하는지. 네. 여기까지는 FAT 1급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액면 발행을 했으면 그냥 사채 계정 과목 요 하나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겠죠? 부채 쪽에. 자,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해요? 사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이렇게 괄호 속에 음수로, 괄호라는 건 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또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 비유동 부채 쪽에 사채 밑에 이렇게 나란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양수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라면은 여기는 100원, 여기는 100원에 10원 해가지고 여기 90원, 여기는 100원에 10원 해가지고 여기 110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 더해가지고 11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 빼가지고 90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부터가 이제 사채를 발행한 이후의 회계 처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사채를 할인 발행했거나 또는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아까 차감 계정, 가산 계정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각을 해야 돼요. 그 사채 만기 동안 매년 결산일에 합니다. 상각을 합니다. 그래야 상각을 해야 차감 계정이 없어져야 액면가가 다시 100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할증 발행했을 때 가산 계정이 없어져야 액면가가 이제 액면가하고 장부 금액이 똑같이 10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으로 장부 금액을 일치시켜야 만기 때 돈 지불하고 사채가
차변이 와서 없어지고 해서 퉁 대차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절차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처음에 읽어보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근데 일단은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보시고 뒤에 숫자가 있는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자, 우선은 한번 읽어서 지나가면 돼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자, 할인과 할증을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할인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도 좋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0원이 돼요. 그러면 0이 되면 차감 계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0이 되면 나중에 일치해지겠죠. 자,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요 단어 아주 시험에 많이 등장하니까요.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하면은 유효이자율법 상각이다.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유효이자율은 뭐냐?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자, 무슨 차액을 상각시킨다고 여기서 설명했냐면요.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 시 유효이자율. 자,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사채 액면가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것이고, 만약에 할증이다 그러면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할 때 유효이자, 발행할 때 유효이자는 발행 시 시장이자일 때, 시장이자. 시장이자율을 말해요. 그래서 사채 발행 시 시장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 시장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비용 얼마 나올 겁니까? 거기다가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또 곱해요. 그러면 또 이거는 지급하는 이자예요.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 지급할 이자가 나옵니다. 그 차액만큼씩 상각을 시키면 만기 때 제로가 딱 돼요. 다음은 사채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절차이다. 해서 여기 또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나옵니다.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어떤 것이 장부 금액이냐?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다. 아까 위에서 나왔죠? 이게 빼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리고 연간 총 이자 비용은 뭐냐? 사채의 요 장부 금액, 아까 그 기초 장부 금액 있죠? 그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회사는 이것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이렇게 계산해서 인식하고,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을 곱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계산 안 하잖아요. 회사는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당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그런데 돈을 사채권자에게 줄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줘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니까 이자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여기 2번에 있는 연간 총 이자 비용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서 연간 현금 이자 비용 이게 현금 지급한 거 이걸 뺀 그 차액만큼씩 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여기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이해가 또 되나요? 네, 아직 이거 다 완전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 밑에 또 표로 하나 더 정리를 합니다.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기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은 총 현금 이자 비용 더하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현금 지급한 이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한 것이 사채 기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이 되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 표는 아예 안 보는 게 좋겠어요. 표는 지금 나중에 보는 게 좋아. 지금 보면 머리가 터집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건 읽어보세요. 할증 발행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요 총 현금 이자 비용과 사채 뭐 이런 또 이 장부 금액 이런 부분이 명확히 여러분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걸 보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알고 나서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 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발행시 유효 이자율 하면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그런 거.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12% 일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자, 2018년도에 발행을 했는데요. 액면가 10만원짜리를 만기는 2020년 그러니까 3년이죠. 18년, 19년, 20년까지 3년 기간입니다. 표시이자율 10%. 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는 것은 10만원에 10% 이자를 적용해 주는데 지금 시장은 12%입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를 투자자들이 10만원에 안 산다 이 말이죠. 사채가 팔려 나가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게 다른 시장에 빌려주는 게 더 나으니까 우리 회사 사채는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액면가 10%로 발행하겠다고 이미 금융감독원의 허가 다 받아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12% 현재 시세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10만원이 아닌 얼마를 깎아야 될지 계산을 합니다. 할인 금액을. 자,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기로 했어요. 연 1회. 매년 말일날. 자, 그러면 어떻게 10만원을 얼마를 깎아서 발행해야 되느냐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네요. 사채 발행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원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원금이 얼마죠? 10만 원이죠. 원금의 현재 가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투자자들이 이걸 만약에 10만 원에 산다면 10만 원을 주고 3년 후에 또 10만 원 돌려받죠. 액면가를 돌려받는 거니까. 그러면 원금의 현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3년 후에 10만 원 주겠다고 거기 사채권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10만 원이 지금 현재 유효이자율, 현재의 유효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냐를 계산하면 71,18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3년 후에 10만 원은 발행 시점에는 71,180원이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연 이자율 12%로 원금 현가 개수라는 게 있어요. 네, 원금 현가 개수를 찾아보니까 0.7118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0.7118. 그래서 여러분이 10만 원에다가 원금 현가 개수, 그러니까 원금 현가 개수는 요 이자율에 따라 달라요. 12%였을 때 3년짜리 딱 이 조경표처럼 표가 나와 있어요. 12%이고 3년이다. 그러면 찾아보면 0.7118 이 표가 있어요. 찾아서 이걸 곱하기 하면은 현재 가치가 나와요. 71,180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자를 3번 지급하기로 했죠. 그 이자가 얼마 지급할 거예요? 10만 원에 대해서 10%씩 지급할 거죠. 10만 원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만 원. 만 원을 언제? 3년간 지급할 거예요. 3년간. 10%씩. 그러면 이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하고 따져본 겁니다. 우리가 10만 원씩 3년을 줄 거란 말이에요. 3번. 그러니까 3만 원을 주는데 그 3만 원에 12%의 이자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이율이 12%니까 연금 현가 개수라는 걸 적용해요. 이때는 연금 현가 개수를 찾아보면 2.4018이 나와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2.4018 하면은 3년짜리 이자의 현재 가치는 24,118원이다. 이거 요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95,198원. 요 방법으로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권자, 즉 투자자들에게 10만 원짜리 사채를 주면서 95,198원만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할인 발행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할인해 준 것이냐? 빼보면은 요만큼을 할인한 거예요. 1,400. 네. 그 차액이 빼볼까요? 10만원 빼기 95,198원, 95,198원 하면은 4,802원. 4,802원. 4,802원이 사채의 그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0만원 빼기 95,198원 하면은 4,802원이에요. 이 4,802원을
3년간에 걸쳐서 2018년도에 1,424원, 2019년도에 1,595원, 2020년도에는 1,784원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1,424원) 더하기 (1,595원) 더하기 (1,784원) 하면은 4,800 뒤에 아마 여기 소수점 때문에 이론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거 다 더하면 4,803원이 나오네요. 뭐 이론 차이가 나는 것은 자릿수 차이가 났다. 자, 그러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을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이게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이 뭐예요? 요거 95,198원. 이 95,198원은 뭐죠? 액면가 10만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을 뺀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초 장부 금액이 됩니다. 액면가가 10만원이죠. 거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을 빼면 95,198원.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장부 금액, 기초 장부 금액. 자, 그러면 유효 이자는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예요.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는 이 장부 금액에다가 1이 이거예요.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아까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 얼마요? 12%였죠? 그래서 12%를 곱합니다. 계산기로 95,198원 곱하기 12% 해보세요. 198원 곱하기 12%. 그러면 이만큼 나오죠? 11,424원. 이론식 좀 차이가 나네. 곱하기 12%. 네. 11,423원이 나오는데 4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론은 그 끝자리 좀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에 있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11,124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게 이자 비용, 유효 이자가. 자, 그런데 액면 이자, 사채권자 10만원짜리 우리 사채 사준 사람한테는 얼마 줘요? 액면가 곱하기 표시이자율로 돈을 준다고 그랬죠? 그 액면가는 10만원이고 거기 표시이자율은 10%예요. 그러니까 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 1,424원 차이가 나죠? 그만큼만 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24원을 여기서 뺀 거예요. 4,802원에서 상각을 했다는 거니까 이만큼을 빼면은 장부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 2018년 사채를 발행하는 기초 때는 95,198원이 장부 금액인데 이 4,802원에서 이만큼 1,424원을 빼면 장부 금액이 늘어나죠. 1,424원만큼 늘어납니다. 95198에다 이 두 개를 1,424원을 더해 볼까요? 95198 더하면 9662 나오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18년 기말 장부 금액이 뭐가 돼요? 2019년 기초 장부 금액이 되죠. 거기에다가 유효이자를 또 곱합니다. 그럼 2019년 말에 회사가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11,595원이 돼요. 이자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건 더 늘어나죠. 장부 금액이 늘어나니까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도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액면 이자는 똑같아요.
투자자들에게 주기로 한 이자는 액면가 곱하기 10%니까 매년 똑같아요. 이거는 현금 나가는 거는 이게 현금 나가는 이자예요. 그럼 그 차이가 1,595원이 차이가 나죠. 회사가 장부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한 것은 유효이자율법으로 11,595원.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10,000원. 그 차이가 1,595원. 그만큼을 또 상각해요. 그 차이 1,595원. 그러면 이만큼 상각을 하면 또 여기에서 이만큼이 또 빠져요. 1,595원이. 그러면 잔액이 이제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말 장부 금액은 사채의 장부 금액은 또 늘어납니다. 요만큼 더 늘어요. 그래서 98,216원이 돼서 그것이 다시 2020년도에 기초 장부 금액입니다. 거기에 12% 곱해서 2020년 마지막 해에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 여기 곱하기 12% 하면은 11,784원 나와요. 9816 곱하기 12% 해보면 11,785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해요, 지금. 네, 이거 맞는 걸로 보고. 그러면 액면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3년 차에도 10,000원. 빼보면 1,784원. 이만큼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3번 다 상각했기 때문에 4,802원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감 계정이 없어졌으니까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이제 같아졌죠. 이 절차를 상각이라고 해요. 자,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이 이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을 줄여나가요. 장부 금액을 줄여나가게 되면은 유효 이자, 매년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이거하고 반대로 돌아가요. 감소합니다. 현금 나가는 건 똑같아요. 할증 발행을 했을 때도 10,000원씩 매년 똑같습니다. 자, 10,000원씩 똑같고 이거는 점점 감소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상각에 또 감소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매년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할 것이고 우리 할인 발행은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 그래서 상각에 또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할증 발행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액면가 장부 금액을 점점 줄여서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늘려가지고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지만 할증 발행에서는 감소다. 상각액도 매년 감소. 유효 이자도 감소한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요. 그건 뭐냐면 이론 문제에서 보기로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때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장부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 12% 하면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증가하더라. 이 표를 떠올리셔야 돼요. 매년 지급하는 현금은 똑같다. 그럼 이 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매년 현금으로는 액면가 곱하기 10%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다. 이 표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인 발행 시에는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한다. 증가해야 액면가하고 똑같아지겠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할증 발행은 거꾸로 갑니다. 할증 발행은 처음에 장부 금액이 액면가보다 커요. 그러니까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가지고 액면가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하죠.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도 자동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상각액도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뭐는 똑같아요? 액면 이자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분계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위에 있는 지금 설명드린 이 표를 가지고
2018년 1월 1일 날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자, 아까는 100원, 10원 이렇게 했으니까 숫자가 간단했는데 이게 좀 숫자가 이제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자, 사채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발행하면 대변에 비유동 부채 사채는 액면가로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부채 증가. 근데 할인 발행을 했죠. 아까 발행 금액 이렇게 발행 금액을 95,198원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95,198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4,802원이 아까 계산했죠. 그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와요. 자, 이거 이해하는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거. 그해 12월 31일. 자, 그해 12월 31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자를 줘야 되는 날이죠. 이자 줄 때 회계 처리. 자, 차변에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합니다.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12%. 그러니까 11,424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11,424원. 회사는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11,240원, 11,424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 계산한 게 일로 온 거예요. 요 이자 비용은. 자, 대변의 현금. 이거. 실제 현금은 10,000원밖에 안 줘요. 사채권자에게 주는, 송금해 주는 건 10,000원을 줄 거예요. 그 차액을 어떻게 한다? 상각에 1,424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편에 기록하면 상각되겠죠? 없어진다 이거예요. 처음에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쪽 차변에 있었잖아요. 이걸 반대쪽에 기록하면 이 잔액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1,424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말 장부 금액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2019년 12월 31일이 됐답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때도 이자 비용, 이자 지급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하죠. 아까 11,595원 계산해놨죠? 이렇게. 네, 이자 비용. 11,595원. 요거. 2019년도 두 번째 해에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자, 현금 나가는 건 대변에 10,000원. 그러면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역시 또 반대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차. 마지막 3년차. 자, 이자 비용 얼마로 인식해요? 여기 2020년도 이자 비용 계산했어요. 11,784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 똑같죠? 이자 비용,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2020년 12월 31일에는 11,784원. 자,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10,000원만 주죠, 이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784원. 아까 여기서 계산해 놨죠, 이렇게. 네. 그래서 반대쪽에다 이렇게 그 차액만큼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 3년에 걸쳐서 반대쪽에 나누어 기록했으니까 이거 제로가 됐죠. 그러면서 사채의 액면가는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원금 갚는 거는 뭐냐? 차변의 사채. 그러면 이 사채가 이제 발행하면서 사채를 대변에 기록했죠. 이제 갚았으니까 대변에 부채 증가한 것을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켜야 돼.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원금을 갚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회사에 현금이 나가면 됩니다.
사채가 이렇게 흘러간다. 발행, 이자 지급, 이자 지급,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이 회계 처리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옆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시의 그 사례,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 앞 페이지에서 장황하게 막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막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걸 이해해야만이 그게 다시 가서 돌아가서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결석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거 설명이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하면은 이 책 펴놓으시고 다시 한번 그 결강생 교실에 제가 올려놓으니까요. 결강생 교실의 영상을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